네, 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 이제 아마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때쯤이면 이제 인사이동의 계절이 오면 그때마다 늘 불안하게 견디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퇴직이라는 것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서 대부분 다 월급쟁이들이 살아가는데 이 월급쟁이로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이 조금은 현명하게 그 월급쟁이 시절에 퇴직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이전에 월급쟁이로 있으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건 뭐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때 준비해야지 언제 준비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 준비를 해둬야 되는데 그때는 모르고서 시간을 이렇게 다 보내다가 나중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퇴직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뭐를 준비할 건가 되게 막연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물론 직장 다닐 때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냥 퇴직의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냥 빠져 있었지. 내가 뭘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퇴직해서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3년 차를 맞이하면서 퇴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그러면 퇴직 이전에 뭘 준비하면은 이 퇴직 이후의 삶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건가 하는 얘기들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앞서서 뭐 여러분들 이 얘기를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메멘토 모리라고. 이 메멘토 모리라는 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보통의 이제 로마 시대에 승리라고 돌아온 개선장군들이 이게 개선장군들이 행진을 하게 되는데 이 말에 타고 행진하게 되는데 그 옆에서 시종이 늘 이 얘기를 갖다 반복한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도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한다. 곧 죽음이 다가올 거다. 내가 겸손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마저도 스스로 겸손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그래서 미래에는 당신한테 놓여 있는 건 죽음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일깨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월급쟁이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Remember retire. 그러니까 매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언젠간 퇴직할 거다.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죽음일 거고 직장 생활에서는 월급쟁이에게는 퇴직일 거예요. 퇴직이 아마 죽음에 해당하는 거라.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듯이 직장 생활에 일하는 자세마저도 다 바뀌게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실 때 딱 인식의 전환을 하세요. 메멘토 모리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나는 언젠가는 퇴직한다. 그래서 그 퇴직에 대해서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퇴직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나갈 겁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게 이제 웰다잉이라고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죽는 방법. 그러니까 잘 죽는다는 얘기는 잘 살아가는 게 그래서 죽음에 이르겠다는 얘기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웰 리타이어링 해서 퇴직을 준비하고 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퇴직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만큼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퇴직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딱 느끼는 순간이 오면은요, 그때부터는 뭘 하셔야 되냐면 첫째 부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빚을 없애야 돼요. 레버리지라고 하죠. 대출 받아서 집을 샀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혹시 빚을 얻어놨다면 퇴직 이전에 그 빚을 갖다 다
없애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안고서 퇴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쫓기게 돼요. 그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냐면 이 빚에 대한 대출을 갚기 위해서 빠르게 소득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뛰어들지 말아야 할 일에 허겁지겁 뛰어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개 보면 이런 걸 이제 생계형 창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생계형 창업에 빠져 시작하신 발을 들어놓게 되면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5년 내에 70%가 다 망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명 중에 7명으로 해당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빚이 없어서 퇴직 후에 차분하게 내가 뭘 할 건가를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빚이 첫째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퇴직이 다가오고 시작하면, 특히 나이 40대 후반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빚을 없애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빚은 퇴직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어둠이 됩니다. 그래서 무섭게 여러분들을 옥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빚은 퇴직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월급쟁이 시절에 반드시 빚의 문제를 갖다가 다 정리하고 나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막연한 조급증을 없애기 위해서 퇴직 전에 사실은 자기 해당한 연봉만큼의 금액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 하나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봉 정도를 가지고서 그 생활을 갖다가 해나가겠다는 각오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통장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정리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사실은 소득을 없는 동안에 그걸 갖다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장을 준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는 걸 제가 퇴직 이후에 생활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연봉 수준의 통장 하나는 별도로 하나 가지고서 비상금조로 쓰일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딱 각오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비상금 통장 하나 꼭 가져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퇴직하고 나오고 나면 의외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노화는 이미 직장 다닐 때부터 시작됐고,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귀에 이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귀에 유잉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가끔 가다가는 막 어지럼까지 동반해서, 귀가 이게 평형감각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지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의 생활하면서 귀가 계속 윙윙 상태에 있으면 다른 무엇을 생각할 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뭘 하냐면, 평상시에 직장 생활 하실 때 월급쟁이로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저도 뭐 직장이 있을 동안에는 마라톤도 했고 수영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이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나이가 먹고 나서 보니까 그 건강 관리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못했다는 것들에 대한 후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반드시 월급장이 규칙적인 생활할 때 아침에 시간을 꼭 내서 운동을 하는 습관들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지 뭘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종목 하나 꼭 선택하셔서요, 이 종목을 가지고서 당신의 건강은 꼭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운동, 이거는 퇴직 전에 꼭 준비해야 될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인데요. 네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취미 하나는 좀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취미에 불과했어요. 2004년부터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거 취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퇴직했는데 이 취미가, 글 쓰는 취미가 의외로 나한테 소득을 가져다 준 역할로 딱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 친구 중에도 목공일 했는데 지금 목공일 해가지고 저한테도 뭐 의자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도 목공이는 단순한 취미였어요. 그 취미였던 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기 그 퇴직한 이후에 삶에 좋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뒤쪽에 살짝 보이는 저 그림도 이건 프로가 그린 게 아니라 아마추어 퇴직한 이후에 계속 그림 공부해가지고 그린 그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는 것들도 사진도 그 좋은 취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전시회도 열고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자기만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가서 퇴직 이후에 자기의 새로운 자기 개발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소득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취미 하나쯤 꼭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는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달라요. 그 많은 분들이 등산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가 오히려 취미도 등산마도 취미로 확실하게 하셨던 분은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그 등산을 해가지고 책도 쓰시고 그다음에 매주마다 산을 다녀서 그 산에 대한 관련되어지는 모든 스토리를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편찬하고 해서 그분은 이제 그 산악 그 책에 대한 전문적인 그리고 그다음에 순례에 대한 전문적인 작가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들은 뭔가를 몰입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까지 확장해 가면은 그건 취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산에 간다든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공원에 간다든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산책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퇴직 이후의 삶을 갖다가 황폐화시키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취미를 반드시 직장에 있을 때 만드셔야 됩니다. 이 취미라는 게 오늘 나와서 나 글 써야지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거기다 쌓아놔서 누적이 됐을 때만이 이 취미가 그 창조적인 모습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미가 순식간에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10년 정도는 직장에 계실 때부터 해가지고 10년 정도는 쌓아두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미는 쌓아가는 거다. 쌓아서 내 몸에 만들어져야만이 그때 취미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래서 취미 부분은 꼭 하나 가지고서 퇴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여러분들 자격증, 라이센스라고 표현하는 여러분만의 자격증을 하나 꼭 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에 다니고 있던 시절에 대학원을 갔고 지금은 이제 여기 퇴직하고 난 이후에 박사과정을 해서 아마 내년 정도면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라이센스 하나가 사실은 나와서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저같이 이제 뭐 박사과정을 이수해가지고 그 박사학위라는 그 라이센스를 갖는 거 아니더라도 뭐 다른 자격증들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한 게 이제 뭐 공인중개사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많은 자격증들 의외로 찾다 보면 소소하게 여러분들의 쓰임이 많은 자격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들에 대한 것들은 직장에 다닐 때 그때 해놓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새로운 재취업이나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 가는데 이 라이센스가 여러분들의 경력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해왔던 그 25년의 경력, 그 경력 증명서를 가지고서 띄워지는 것들이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제는 재취업에는 가능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뭘 붙여야 되냐면 바로 여기 학위나 이런 자격증 이런 것들 라이센스를 붙여줘야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경력들이 더 크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격증 꼭 하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을 좀 드린다고 그러면 사실 퇴직 이전에 여러분 가족과 친구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세요. 퇴직하고 나서 결국 만나는 건 직장의 동료도 아니고 같이 파트너 사이에 연결했던 인적 네트워크들이 아닙니다.
퇴직 이후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구이고요. 가족이에요. 근데 직장에 다니면서는 이 친구와 가족의 가장 소홀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에 계시는 동안에 친구와 가족에게 소중하게 하는 것들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퇴직 전에 6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면 퇴직 이후의 삶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제가 6가지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부분은 빚을 없애라. 두 번째 부분은 연봉 정도의 통장 하나를 가져라. 세 번째 부분은 건강할 수 있게 운동을 하나 해라. 네 번째 부분은 자기만의 취미를 하나 가져라. 다섯 번째 부분은 자격증을 꼭 퇴직 전에 마련해라. 여섯 번째 부분은 가족과 친구에게 많은 시간을 퇴직 전에 투자해라.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은 퇴직 이후의 삶은 그래도 그렇게 팍팍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월급장애들이 준비할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